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고등 훈련기의 성능을 놓고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공군이 차세대 공군 훈련기로 대한민국의 TA-50과 FA-50을 낙점했다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약 6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공대공, 지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첨단 제트 훈련기를 2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 매체는 콜롬비아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구매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지 소식통들은 콜롬비아 공군이 한국 항공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서울 아덱스에 방문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방산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좋은 제안으로 콜롬비아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사업 수주가 매우 임박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이 FA-50을 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FA-50과 T-50을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공군에서 훈련기로 사용되다 작년 퇴역한 세스나 A-37B 드래곤플라이를 대체할 훈련기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최종 경쟁 상대는 이탈리아의 M346 고등전투 훈련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물량으로 도입되는 훈련기는 기본적으로 훈련용으로 사용되지만 콜롬비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이스라엘 제크피르 전투기의 노후화로 인한 공백도 일정 기간 메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보유한 크피르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 중 한 곳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천문학적 규모인 이번 계약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형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FA-50 파이팅 이글은 대한민국의 항공기 관련 핵심 방위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을 모체로 하는데요. T-50은 한국형 제트훈련기 개발 사업인 KTX-2 사업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KTX-2 사업은 고등훈련기와 무장훈련기, 그리고 경공격기를 한 가지 플랫폼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T-50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경공격기인 FA-50과 고등훈련기인 T-50A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에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한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우리의 영공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된 FA-50을 세계인에게 홍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T-50A는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에도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50A가 현존하는 순수 고등훈련기 중에서는 최고급의 사양으로 설계된 탓에 훈련기로 사용하기엔 성능이 너무 뛰어나 최종적으로는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게 밀려 TX 사업 수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련기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뛰어난 성능은 공군력이 약한 다른 국가들의 입맛을 끌었는데요. 대한민국의 FA-50과 T-50을 구매하는 것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성능을 가진 경공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FA-50은 공격기로서의 성능을 타 기종과 비교했을 때 동급 대비 우수한 레이더 성능을 앞세워 공산권 및 동구권 국가들의 주력 기종인 미그-21과 23은 물론이고 비교적 최신 기종임에도 대지상 레이더와 폭장량 부실 등 기존 소련기의 단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미그-29와 비교해서도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은 지난 2014년 필리핀과 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FA-50 12대를 공급했고 이라크와는 한국 항공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21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항공기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 각국이 우리의 고등 훈련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 캐나다,
UAE, 호주, 슬로바키아 등 선진국들도 우리 훈련기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자국의 전투기를 내어주고 우리의 FA-50을 긴급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FA-50의 모기종인 T-50의 경우에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총 22대를 인도하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태국과도 총 14대를 공급하는 도합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카이는 TX 사업 수주 실패 이후 미국이 신규 조종사 양성 체계 개혁 사업인 RFX 사업을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인 ATT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미국 훈련기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단순한 고등 훈련기 사업을 넘어선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과 공군용 가상적기 사업을 한데 합친 사업으로 최소 100대, 최대 400대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훈련기에 애프터버너, 미션 컴퓨터, 레이더 탑재가 요구되고 있어 TX 사업에서는 오버스펙이었던 T-52, ATT 사업 진행을 위한 최적의 후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는 이탈리아의 M346과 카이의 T-50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영국의 군사 전문 매거진 제인스가 T-50을 ATT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고의 후보라고 평가하는 등 T-50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카이는 미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인 UJTS 프로그램에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카이가 ATT 사업과 UJTS 사업을 모두 수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 공군과 해군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훈련기를 모두 제작하는 국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FA-50과 T-50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최초의 국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개발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공중 패권의 지각 변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 실패가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현실화된 안보 위협 속 공중전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전투기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져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개발, 생산, 운용하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이번 콜롬비아 수출을 시작으로 페루,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5,400억 원 규모의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등 순수 대한민국산 전투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사업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 수출 논의를 놓고 누리꾼들은 라디오도 못 만들던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콜롬비아가 이젠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기증받고 전투기를 사가네. KF-21 보람에도 대박나자라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 채널이었습니다.